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력난의 유일한 해결책인 원전 관련 섹터, 그 다음에 원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원전이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 하면은 두산중공업이 많이 좀 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좀 약간 좀 테마성의 가벼운 그런 이제 종목이죠. 에너토크가 원래 그 이전엔 조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흐름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테마주, 어떤 확실한 그러한 이제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확실한 좀 수혜가 실질적인 수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냥 그 원전 관련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빠질 때도 정말 이제 무섭게 빠집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좋지만 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항상 이 주식이란 게 한 번 이제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기를 겪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차 좀 상승을 하죠. 보면은 항상 좀 이런 N자 패턴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버티기 좀 힘든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빠르게 그렇게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뭐 우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거의 또 이제 상한가를 달성한 일진파워 이러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성파워텍도 있죠. 한전기술이랑.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좀 종목을 우리가 이제 흔히 원전주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왜 우리가 이 원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이 주제 제목에서도 답이 이제 나와 있죠. 전력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실은 이 지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데, 21세기에 갑자기 전력난이 불어닥쳤고, 이 전력난이 쉽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적인 전력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영국의 좀 이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이 도매 전기 요금이 700%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폭등을 했냐? 바로 이제 이 풍력 발전이 멈추면서 전기요금이 폭등을 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영국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독일도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을 이렇게 좀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국과 독일 모두 다 풍력 발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풍력 발전 비중이 한 4분의 1가량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유럽 북해 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지금 전체 전기 생산의 4분의 1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거의 이제 90%가량이 안 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으로 평상시 발전 대비해가지고 한 10%가량밖에, 그러니까 뭐 실적으로 보면 거의 뭐 어닝쇼크급이죠. 굉장히 좀 뭐 거의 뭐 적자 전환급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영국하고 독일에서 전기가 너무 부족한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부각되는 이유가, 이 지금 영국이 원래 이제 탈원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린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다. 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정말 친환경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바람이 불었으니까 앞으로도 바람이 불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에이 설마 하던 게 벌어졌을 경우에 큰 위기가 오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탈원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다시 지금
원전을 다시 짓자. 예, 그래서 뭐 재원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재원전 정책으로 다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뭐 풍력 발전을 늘려도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도 똑같죠, 그렇죠? 태양광 발전 아무리 해봤자 하루 종일 비 오면은 하루 종일 또 전기 에너지 발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다니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 우기가 길기 때문에 사실 이 태양광 발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도 쉽지 않고 태양광 발전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 탈원전 정책을 다시 이제 바꿔서 이제라도 원전에 지어야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석탄 발전, 원래 이제 석탄 발전을 한 이제 60% 가량 전체 전기 에너지 생산의 60% 가량을 했는데, 이 석탄 발전에, 그러니까 석탄 발전으로 만든 전기 요금 요거를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을 거의 이제 뭐 올린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중국이 드디어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기요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다가 석탄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중국 이 석탄 최대 생산지에 또 폭우가 많이 와서 석탄을 캘려고 해도 지금 캘 수가 없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비에 젖어버리면 그것도 말려서 써야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미국 동맹국들이 다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죠. 영국도 그렇고 뭐 독일, 뭐 호주 다 지금 이 UN 총회에서 중국이 인권 탄압 관련해서도 그랬고, 일단 그 관련된 그러한 이제 좀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발언을 또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좀 고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도와줄 나라는 사실 이제 러시아밖에 없어요. 근데 러시아도 지금 뭐 사실 러시아만 지금 논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영국도 달리 이제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 탈원전 진행을 했던 거를 다시 이제 원전을 지어야겠다 선회를 했는데, 원전을 짓는데 여러분 몇 년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풍력 발전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독일 이런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싹싹 빌고 있죠. 그동안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정말 저렴한 그리고 이제 질 좋은 천연가스를 공급해 주겠다 그랬는데, 또 뭐 중간에 이제 미국의 압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럽이 러시아의 뭐 장기 계약 관련 건도 그렇고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원래는 뭐 좀 더 이제 빨리 천연가스 물량을 풀어서 뭐 이제 영국이나 독일, 유럽 쪽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시아 이 천연가스 비중을 한 5배 늘리면서 아시아부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럽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보자. 그렇게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국영기업이죠. 러시아 가스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에서 정말 이제 뭐 불구경을 했었는데, 그 결과 뭐 이 천연가스 가격이 5배 이상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영국과 독일이 겪으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이 잘못해서 러시아에 거의 이제 뭐 속국이 되겠다.
그 천연가스라는 에너지원에 꽉 이제 발목을 잡혀서 뭐 러시아 말이라면은 꿈뻑 죽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석탄 관련 가격도 지금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뭐 이 러시아랑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도, 러시아는 또 유럽도 도와줘야 되고 아시아 국가들도 도와줘야 돼요. 천연가스가 다 부족하다고 난리니까.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중국도 아무리 러시아가 좀 우방국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 원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원전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뭐 물론 그 전에 뭐 원전 관련해서 뭐 이 프랑스 업체랑 또 마찰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또 미국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하는 좀 그런 굉장히 또 극박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도 원전의 중요성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요. 원전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독일, 유럽도 지금 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원전 정책으로 지금 선회를 했냐 그러면, 원전 자체를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EU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유럽은 이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요 이미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 어떤 이 선진국들 굉장히 흐름이 빠르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소형 원전이라는 것을 한 개씩 이제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 소형 원전이 그냥 뭐 조그마한 원전이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원전이 지어져 있고, 원전에서 많은 또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원전이 여러분 언제 지어졌을까요? 10년도 넘었어요. 지금 뭐 노후된 원전이 20년 넘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전을 몇 년도에 지었을까요? 한 30년 전에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년 전에 지은 원전의 기술이 현대 지금의 기술이랑 무려 수십 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원전이고, 그 원전의 기술은 지금 보면은 뭐야 저렇게 지었다고 할 만큼 형편없다는 거죠. 뭐 물론 그때도 굉장히 좀 안정성 높게 잘 지었겠지만, 현재 개발된 기술 대비해서는 정말 옛날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빌 게이츠 이 소형 원전 관련 기업에 뭐 투자를 해가지고 이 폐우라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핵 폐기물,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전 발전을 하고 나오는 찌끄레기, 쓰레기로 그것도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걸 원료로 지금 이 소형 원전을 돌리겠다, 그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친환경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옛날에 뭐 20년 전에 사용했었던 그러한 이제 원전 관련 폐기물을 뭐 어디든 이렇게 이제 잘 보관을 해놨는데, 그 폐기물 처리도 사실 되고요. 그러니까 그 폐기물을 연료로 소형 원전을 돌리는 게 가능해졌으니까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소형 원전의 장점은 기존의 어떤 큰 원전들보다 훨씬 빨리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도 그렇고 원전 사고가 한 번씩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면서
아 이거 원전은 위험하다, 탈원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현저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확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 원전처럼 안 된다라고 해요. 뭐 쓰나미가 와서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전혀 이제 이상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제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실 뭐 빌 게이츠 관련된 뭐 그런 이제 여러 자료들이나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이 원전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탄소 배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좀 큰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 하면은 아마 중국에 다들 떠오르실 거예요. 그 정말 한 5m 앞도 안 보이는 스모그 현상들, 그리고 뭐 이제 막 그 우리 서해안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중국도 해안에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막 이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의 그 오염 물질들, 그런 게 이미 TV에 뭐 공공연하게 많이 나왔고 사회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또 대륙의 어떤 자존심, 욕심이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경제 발전도 굉장히 빨리 이룩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높죠. 조금 이제 뭐 민족성 자체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개발을 빨리 이렇게 하고 최첨단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 함께 원전을 좀 개발을 해서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그게 이제 완전히 다 없었던 일로 그렇게 돼버려서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어쨌든 이 미국은 이미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소형 원전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로 될 수밖에 없네,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을 들으면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이 미국 내에서도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제 민주당 때문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민주당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트럼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원래 이 원전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했고,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절대 이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요번에 약 한 50년 만에 50년 만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이 원전의 신재생 에너지다,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뭐 영국, 중국, 미국, 사실 글로벌 여러 이제 이 선진국들, 그리고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모두 다 지금 원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석탄 발전을 하면은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석탄 발전 비중을 못 줄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나 글로벌 이 제조 공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원전밖에 답이 없죠. 그렇죠? 뭐 풍력 발전을 늘리면 뭐 영국이나 독일 꼴이 날 거고요. 그렇다고 태양광 비중을 지금 뭐 석탄 발전처럼 그렇게 전부 다 깐다.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태양광도 그늘진 곳이나 그 다음에 제약이 좀 많죠. 그러니까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경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 원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수소 에너지죠. 그렇죠? 근데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 좀 태양광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은 태양광의 어떤 이 효율이 굉장히 좀 좋아졌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도 뭐 전력 생산이 우리가 좀 원하는 만큼 좀 이제 원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옛날에는 태양광 패널 단가도 너무 세고 효율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뭐 아파트에 뭐 태양광 패널 설치한다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소 에너지도 사실 뭐 이 공기 중에 가장 흔한 수소를 가지고 이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물이 나온다. 정말 너무나도 이 완벽한 에너지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뭐 지금 그레이 수소, 뭐 블루 수소, 뭐 그런 이제 뭐 브라운 수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사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그 비용이 크게 다운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은 지금 수소 에너지는 조금 나중의 일이고, 그러면 지금 당장 좀 안정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원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전 세계가 원전으로 현재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탈원전 정책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쪽으로 우리도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풍력 발전을 해왔던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전기요금이 막 700% 폭증하는 이런 사태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전기요금이 2~3배 이상 뛰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이렇게 요금이 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태양광이랑 풍력 에너지만으로는 전체 에너지를 지금 탄소 중립 정책에 좀 부합되는 그러한 부분만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처럼 원전을 뭐 이제 각 주에 소형 원전을 한 개씩 이렇게 지어가지고 일단 안정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그러한 이제 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서브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나왔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이거를 곳곳에 다 깐다고. 다 깔아라. 이렇게 이제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 풍력 발전하는 그 큰 바람개비, 그거를 우리가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역시도 당연히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일단 가장 좀 빨리 이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했던 유럽을 보면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엄청난 이 에너지 대란이 이미 발생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또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상기후 때문인데, 인간이 뭐 사실 그 전에는 자연재해라고 해봤자 정말 뭐 좀 어떤 정말 뭐 아주 가끔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뭐 매해마다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10월 달에 거의 이제 사상 처음으로 또 한파주의보가 그렇게 내리는, 참이 정말 그 영화 중에 투모로우가 생각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지만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기후 때문에 이쪽은 발전이 계속 좀 덜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해 바람이 멈춘 것도 굉장한 이상 기후예요. 원래는 당연히 그 바람이 계속 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풍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겠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멈췄다. 이건 역시도 이상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기후를 또 막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이 바로 원전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소형 원전 관련된 뭐 포럼도 개최를 하고 굉장히 또 그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 탈원전 관련 정책도 결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다시 선회를 해서 원전 관련 또 정책이 많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많이 올랐고 흐름이 또 가장 좋은 대장주 역할을 현재 이 한전기술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12,800원까지 내려갔었고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6만원을 또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한전기술은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어떤 좀 이 기업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년간 적자를 낸 적도 없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계속 좀 내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죠. 그리고 뭐 기업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뭐 이러한 뭐 상도 이제 수상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좀 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 요쪽이 이제 이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당장 뭐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관련 이슈로 계속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이 한 지금 2조대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살짝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셔도 197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전기술이 왜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부각이 되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한빛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을 하면서 설계 업무를 독자 수행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한국형으로 또 표준화를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에 거의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원전 요것도 사실 이 지금 한전기술에서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현재 어떤 이 회사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 이게 확실히 좀 대장주로 치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구개발 분야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에 근거한 차세대 혁신적 안전 경수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디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나옵니다. 줄여서 이제 영어로 SMR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앞서 좀 설명해드린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형 원전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한전 기술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제일 이제 처음에는 좀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고 가격을 보기 시작하고요. 가격이 싸면 사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도 이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더 비싸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흔히 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뭐 따라잡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과정을 다 겪다 보면은 실적이 나오고 나면 또 늦는다는 거를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눈에 보이는 숫자 말고 비재무적인 요소에 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한전 기술은 그러한 좀 비재무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사실 대장주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뭐 빌 게이츠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소형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미국과 계속 이제 이 같이 소형 원전 기술 개발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형 원전을 꾸준히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해온 나라가 사실상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일본도 같이 이제 뭐 이 좀 개발을 해왔고 뭐 그랬지만 중간에 많이들 다 포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끝까지 남아서 오랜 기간이 원전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해온 게 거의 이제 우리나라 유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천 기술력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원천 기술력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뭐든지 뿌리가 없고 어떤 나만의 그런 이제 어떤 장점이나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빈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빈 껍데기가 없다라고 해도 핵심 경쟁력, 이러한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사실 실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요 2017년도에 3,000원도 안 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5년 사이에 3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0만원이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한 지난 5년 동안 실적 늘어난 게 전혀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17년도에 매출액이 934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올해 한 2천억 원까지 늘어나긴 합니다만 한 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한 3년 동안 제자리였는데 이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100억 거의 이제 찍을 뻔 했고요. 올해 이제 한 2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주가를 보면은 여러분 한 거의 40배가 오른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사실 40배가 올라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전자재료도 LG화학과 실리콘 응급제 개발을 약 한 10여 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이 실제로 뭐 한 2배도 증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0배가 넘게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한전 기술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실적만 보면 야 이거 실적 형편없잖아.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뭐 매출이 더 줄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러한 기업들, 사실 원전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를 뭐 수주를 해서 같이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기본 몇 년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언제 찍혀요? 몇 년 뒤에 찍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도 10년이 넘게 계속 어떤 한 분야를 팠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분야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얘네가 결국 이 어떤 전기차 소재 관련해 가지고 핵심 역할을 하겠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러한 매수세가 몰리는 거고 실적이 찍히기 전에 이미 다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정보와 시대라는 거죠. 정보가 없으면 사실 투자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정보를 뭐 이제 내부 관련된 어떤 뭐 비밀스러운 그런 정보로도 뭐 얻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그거는 뭐 이제 굉장히 그 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아야 되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한전기술 이 보고서만 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원자로 개발 능력, 수출 노형 확보 여부, 원전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용 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핵심 산업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원전 개발을 해오면서 이 레퍼런스를 쌓았고 세계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러한 이제 원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기업은 꼭 실적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그 경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마땅하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한전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설계 노하우와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그런 이제 회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좀 고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랑 좀 비슷해요. 뭐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폈다. 뭐 일부 뭐 맞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공급을 진작 좀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제 정부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렇게 보긴 힘들고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좀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글로벌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앞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암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라고 해도요. 지금 영국, 그 다음에 뭐 중국, 미국 이러한 나라들이 다 지금 원전을 다시 뭐 신재생에너지로 뭐 분류를 하려고 하고 이미 불량 국가도 있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당연히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완전 정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아마 이 지금 한전기술은 6만원을 돌파하게 되면요 요거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전력난이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끝나면 이 원전 관련된 상승도 좀 멈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말이 좀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이 상당히 큰데 사실 지금 중국 말고 인도도 석탄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 둘 다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국가들인데 하필이면 둘 다 지금 석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석탄이 일부 필요합니다. 다 어느 정도 화력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석탄 수요가 지금 폭발하는 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뭐 석탄을 갑자기 뭐 공급량을 늘려라 그런다라고 해서 석탄이 뚝딱 나오는 게 절대 아니죠. 근데 전 세계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도 껴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석탄 가격 자체가 일단 결정적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크죠. 그쵸? 석탄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현재 이 전력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원전은 당분간은 아마 올해 말 정도까지는 계속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전 기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원전 관련 기업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전기술도 사실 앞서 좀 보시면 한전기술도 좀 모습은 비슷해요. 그쵸? 주가가 14만원이었던 게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떨어져 가지고 5년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10년 가까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원전 쪽이 좀 부하게 되면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도 주가가 10만원이 넘었던 기업인데 이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말 두산중공업은 10년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원전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10배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두산중공업도 이전의 고점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5,000원을 지금 넘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이미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을 한 기업이라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한전 기술,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듯이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전 기술은 좀 이제 기술 쪽으로 승부하는 기업이고, 두산중공업도 뭐 물론 이 원전 관련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지만 얘는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동안 좀 대규모 좀 이 당기순이 마이너스를 계속 이리저리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사실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 1조 넘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7분의 1? 굉장히 좀 크게 실적이 휘청했어요.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대규모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1,400억에서 2,500억으로 이렇게 일단 대변신에 엄청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시총 대비해서도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고요. 뭐 물론 시총이 크긴 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도 우리가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한전기술만큼 세계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굉장히 좀 우리가 기술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한전기술이 아까 1975년도에 설립해서 우리나라 이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두산중공업 역시도 환경설비, 신재생 관련 기자재 관련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이 뭐 앞서 말씀드린 한전기술처럼 뭐 전세계 유일하게 뭐 원자력 개통과 뭐 이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원전 주요 기자재 전문 제작 기업 중에 거의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 기술은 말 그대로 이제 원전 관련 설계 기술이 거의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기자재 관련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이다. 그래서 원자료, 증기 발생기, 가압기, 냉각제 펌프, 터빈 발전기 등의 원전 핵심 설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핵연료 취급 설비랑 핵연료 운반 용기, 원자로 개통 보조기기 대부분을 제작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원전 핵심 설비죠. 그쵸? 원자로는 특히 핵심 중에 핵심 설비입니다. 그리고 핵연료 취급 설비, 핵연료 운반 용기, 당연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전이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두산중공업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가스 터빈, 풍력, 태양광,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또 이미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원전뿐만 아니라 완전 그냥 이 친환경 에너지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5번째로 H급 대용량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을 해서 자체 모델 상용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발전기 제조사다. 그러니까 뭐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한 기업,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또 이 자회사들, 두산 인프라코어나 그 다음에 두산 밖에 두산 건설 최근에 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두산 퓨얼셀이 이 수소 쪽에서 지금 현재 또 굉장한 모멘텀을 또 받고 있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도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두산 퓨얼셀도 4,000원 정도였던 기업이 10배 넘게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두산중공업도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메인 종목들 말고 좀 이제 가벼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진파워, 좀 꼽아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장하고 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보신 한전기술이나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 뭐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니에요. 이전에 고점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보기 힘든데 일진파워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진파워가 가장 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물대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제 그 사는 사람만 사실 있을 뿐이죠. 그쵸? 매도하지 않으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원전 쪽은 글로벌 전력난 관련해 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올까요? 쉽게 사람들이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진도 있습니다. 우진도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주로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진도 이제 10,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좀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과 좀 비슷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얘가 좀 대장주로 많이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좀 10배를 보여준, 정말 이제 10배가 올랐습니다. 약 한 1년 만에. 그래서 에너토크를 뭐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뭐 그런 투자자들도 많았는데, 지금 대장주에서 이제 완전히 좀 내려온 모습이죠. 일단 조정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한 번 더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물론 같이 치고 나가긴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저는 좀 걸린다. 그래서 이러한 좀 종목보다는 일단 매물대가 거의 없는 그러한 뭐 일진파워나 그 다음에 매물대가 있지만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좀 하기 가까운 그러한 이제 종목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보성파워텍도 있는데 보성파워텍도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토크랑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짝 좀 보성파워텍도 매물대적인 부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이제 이 서전기전도 있죠. 서전기전이 최근에 급격하게 좀 많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서전기전도 이제 신고가를 거의 뚫을랑 말랑. 지금 이제 서전기전도 지금 이 일진파워랑 모습이 비슷합니다. 상장 이후에 그냥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 그때 따라 붙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이 실리콘 관련 기업인데 HRS라는 이 기업도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HRS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 놓으시면은 원전 관련 기업들은 충분히 다 싹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력난의 유일한 해결책인 원전 관련주들, 그
다음에 좀 이 원전이 지금 왜 부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